탄핵 정국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은 지금 탄핵 정국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 곳곳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집회와 노조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한소범 한국일보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소범 기자님은 올해는 처음 뵙네요. 그렇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늦었지만은. 네. 예, 뭐 오늘 굉장히 큰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요. 예, 아침부터 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5시부터 혹시 원래 매일 5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뭔가 하루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기사를 보고 뭐 확인도 하고 그러느라고 참 피곤한데 어쨌든 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 하지만은 이제 또 순리대로 법치국가에서 순리대로 뭐 간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체포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소연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안 됐나? 아직도 안 됐나? 아직도 안 됐나? 이러면서 좀 마음에 고생을 했고요. 저는 이제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쟁점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묵비 절대 못한다. 왜냐면 묵비권 행사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이 하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분은 묵비권 행사할 수 없지 않을까. 변호사들끼리 약간 내기처럼 안 된다. 아니다. 몇 시간 할 거다 했는데 묵비를 했다고 예, 들었어요. 오늘 이제 네. 진술을 거부했다. 네. 예. 오, 대단한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묵비권이 어렵나요,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데 예. 여러 경로로 듣기에는 참는 게 좀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 제가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얘기하면 59분을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정치권에서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예. 자기 사시 공부한 얘기 많이 하고 이런 분이었다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한 기자님은 저희도 뭐 사실 지금 이 국면이 길어지면서 기자들도 취재하느라고 굉장히 피로한 상태가 좀 누적이 됐는데 저희끼리는 아침에 그래도 오전 중에 마무리가 돼서 어쨌든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뭐 현재 국면도 좀 지켜봐야 돼서 뭔가 마음을 항상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하나가 챕터가 좀 마무리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체포는 결국 이제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같이 공조본에서 같이 했지만은 이 체포를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또 뭐 응원도 해주고 또 일종의 이제 압박, 여론적인 압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과 연대를 같이 하면서 이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회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사는 아니죠. 당연히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통탄할 일이지만 그 와중에도 시민들의 힘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 하나가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시민의 힘,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것들이 매번 항상 뭐 놀라울 정도로 좀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뭐. 네, 확실히 분위기가 이번에 좀 달랐어요. 저는 이제 14년 차 변호사인데 지금까지 집회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만큼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은 집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성숙된 시민의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이런 환경이 이런 분위기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연관된 얘기라서 저희가 앞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전국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 지회 투쟁문화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 이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다수가 이제 함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랫동안 예전에 시위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시위를 이제 지켜보면은 사실은 이제 점점 최근에 시간이 많이 들어오면서 노조는 노조끼리 따로 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사실 집회에 많이 안 나왔지만은 필요하면은 본인들이 되면 뭐 젠더 이슈가 있으면은 그 젠더 뭐 남성이나 여성들끼리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사실은 이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남녀 이런 분들이 다 섞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 노조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게 집회 좀 연대 활동을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거 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거통고 지금
하나빌딩 앞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거통고의 하청 노동자들에 관한 이슈니까 원래는 노동조합에서 하고 이 이슈 자체는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급여 문제라든지 블랙리스트 이런 걸 다투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점심 뭐 먹지 위원회 이런 깃발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제 옆에도 라이트 세이버 있잖아요. 그거 들고 계신 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시민 참여를 계기로 이렇게 노동조합 이슈 같은 새로운 이슈에도 그냥 정말 인터넷에서 보고 오셨구나. 그런 느낌을 주섬주섬 와서 이렇게 은박다며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고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김형수 조선 하청 지회장이 매일 저녁 사람들이 농성 천막을 찾아오고 있는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얼떨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이제 노조가 뭐 항상 선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노조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사실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건설 노조에 대한 뭐 이런 뭐 좀 탄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가 달라진 건가요? 지금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좀 오해들도 있었던 게 아무래도 파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 불편이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리고 막 노조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인식도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좀 생산성을 노조가 저해한다라는 이제 입장도 있었죠. 그리고 한국 노조 가입률이 지금 3%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노조의 일은 나랑은 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탄핵 국면의 집회를 거치면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번 집회에서 이제 민노총이나 노동단체들이 좀 선두에 서서 이 집회를 시민들이랑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노조가 사실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는 단체가 아니고 사회적 연대 그리고 공공성 같은 거를 상징하는 그 성숙한 어떤 사회운동의 주체구나 하는 생각을 좀 시민들이 집회를 함께하면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탄압받았던 집단이 이제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같이 가면서 이 노동조합과 함께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좀 시민들 사이에 생기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말고도 노조와 시민들이 결합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있다면서요. 예. 이게 이 집회 앞에 말씀해 주신 사례들도 있지만 그 남태령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남태령 대첩이라고까지 하게 됐는데 지난달 21일에 이게 사실 양곡관리법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가 이제 거부가 2번이 됐다 보니까 전봉준 투쟁단이 이제 당시에 트랙터랑 화물차 같은 걸 끌고 이제 시위를 하러 올라오는데 남태령에서 막혔어요. 근데 요 소식이 이제 트위터 같은 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가 가서 힘을 보태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시민들이 시시각각으로 이 남태령에 모여서 함께 발언하고 연대하고 집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찰의 차벽이 뚫린 경험도 있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이후에 배달 노동자 노조 같은 라이언 유니온 지부 같은 경우에는 모금한 지 뭐 한 일주일 만에 후원금이 2,500만 원 넘게 모였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지금 곳곳에서 이제 계속 운동하고 계시는 농성장 같은 데에 막 기부도 많이 하시고 막 택배로 응원합니다는 물품도 보내주시고 해서 이 노조 활동에 대한 관심이 이런 집회에서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후원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후원 물품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제 탄핵 집회가 여러 파편화돼 있던 여러 주체들을 좀 한 곳에 모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탄핵 집회에 참가해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예전에는 노조가 폭력적으로 행동했으니까 뭘 방해했으니까 이렇게 체포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직접 집회에 참여해 보니까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나한테 행사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집회 광장에서의 안전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약간 노하우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남태령도 그렇고 이게 막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왜 막지? 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면서 원래 노조는 본질적으로 이익 집단이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탄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좀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들 깨달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 이제 한소범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이 이제 노조 가입이나 이런 걸로 좀 얼마나 이어질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일단 노조 가입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좀 낮은 편이고 13% 정도로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최근 들어 좀 찾아봤더니 이 공공운수 노조 전국 대학원생 노조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한 세 조합원이 매달에 한 자릿수 정도로 늘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 사태를 겪은 이후에 한 달 만에 100명 가까이가 늘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빠르게 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 신규 가입자 중에 90%가 20대 여성이었다라는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이 탄핵 집회 국면에서 우리가 다들 봤지만 20대, 30대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경험, 집회에 대한 경험이 이 노조 가입에 대한 수요로까지 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노조 가입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 기준이기는 한데 OECD 국가의 노조 조직률은 27.9%고 한국은 13.1%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굉장히 이제 노조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누구나 노조 지회라는 거를 설립을 했는데 설립 열흘 만에 400명이 가입을 했다라는 거. 이게 뭔가요? 누구나 노조 지회라는 게 이게? 이게 민주노총에서 약간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뭐 자영업자라든지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노조를 뭐랄까 일단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민주노총도 좋은 일 하시지만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 시국이 오기 전에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도 그 온라인 노조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어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들처럼 우리가 요즘 업종도 다양하고 사회 참여라는 게 꼭 노동조합을 통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랑 좀 다른 거를 해야지 지금 특히나 2030 여성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의 누구나 지혜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노조를 만들어서 그냥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익명으로 가입하고 구직자도 되고 업종도 불문하고 익명으로 5천 원만 내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십 명이 모이면 그 직군별로 지회를 새로 설립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저희도 많은 역할을 하니까 많이 관심 갖고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직장갑질 119 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조라고 하면은 이제 조직돼 있는 노조들을 보면은 일단은 회사별로 있잖아요. 네. 회사에 좀 규모가 되는 회사면은 노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별 노조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큰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에 이제 뭐 금속노조도 있고 금융노조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나 노조 뭐 이런 것들은 백수도 뭐 이를테면 취업준비생도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의 노조원 자격이라는 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구직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격은 생각보다 엄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상권으로 보호가 되는 거라서 규약에서 그 범위를 정하면 돼요. 우리는 구직자도 받겠다. 아니면 우리는 65세 이상만 받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정하기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노조가 있으면은 노측과 사측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측과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노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누구나 노조 지회는 누구랑 협상을 하기 위해 이게 만들어진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조 활동을 좀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조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직군별로 다른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를 좀 이렇게 보려는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누구나 노조 지혜 안내를 보면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뭐 임금 인상이라던가 복지라던가 이런 기업 내부의 문제를 사측이랑 좀 협상하는 목적으로 노조를 조직을 한다고 하면 이 누구나 노조 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노총의 집회를 좀 안내를 해준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연대를 한다던가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조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 조직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기 때문에 안에서 뭐 같은 회사에 2명 이상 모이면은 지회 설립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저도 좀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뭐 아무데도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예, 이런 데서 가입을 해서 좀 더 같이 도움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노조 조직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신설 노조가 374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34%가 급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훈풍이 불기는 하지만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노조에 가입하려는 게 굉장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황을 보면 노조 조직률이 한 2021년까지 굉장히 꾸준히 상승해 와서 한 293만 명 정도까지 올랐다가 딱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272만 명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노조 탄압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건설 노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뭐 화물연대가 이제 안전운임제를 관련해서 파업을 했을 때도 정부가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한다던가 이런 정부가 주도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양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저항감이 드니까 빠져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노조 가입하는 게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신설되는 노조를 보면은 대부분 대기업 공공부문 이쪽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노조를 조직하기가 좀 힘든 게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사회 문화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노동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노동인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임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 우리 사회의 적이 될 거지 이런 느낌으로 사회에서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근로자의 노동자의 조건이 불안정할수록 유지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1년 계약직이면은 거기서 아무리 노조를 만들어도 그 다음 해에 전부 다 재계약을 안 해줘 버리면 노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노조들을 이번 정부에서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봤어요. 예. 그냥 계약을 안 해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71.6% 정도인데 민간에는 9.8%라고 하니까 고용 안정성이 사실은 노조 조직. 근데 노조가 조직돼야지 또 어쨌든 본인들의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파편화돼 있으면은 개인들이 또 요구를 해서 뭔가 바꾸기는 어렵고 이런 악순환들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조라는 게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차원의 노조가 있으니까 이제 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고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노조를 가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가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리고 아예 이제 노사정위원회라고 옛날에 불렸던 노사정위원회도 아예 참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가 상급기관도 굉장히 좀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일단 정부가 이게 처음에 문제를 삼은 게 노조 회계를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를 삼아가지고 효율성을 강화하자 하면서 예산을 그러니까 지원금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데 지원하던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깎았고 이게 보면은 2024년 예산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하기로 정부가 했었는데 그만큼 뭐 정부가 노조에 대한 탄압과 지원 끊는 건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정부 입장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과 달리 노조 조직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지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근데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노조 가입하는 게 좀 두렵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탄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사람들이 더 노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모이고 함께 하면은 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회를 통해서 노동자도 연대하면 연대할수록 일터의 문화가 바뀐다라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어떤 체감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왜 노조가 정부 돈을 받아 뭐 예전에 그래서 정부가 지원 안 하는 게 맞지라고 했는데 그 지원이라는 게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노조에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대가 용역 대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조라는 조직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던 건데 그거를 뭐 다 끊으면서 했던 거고 그거는 정부도 손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조직들을 민간에 있는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앞으로 변해야 될까요? 일단 많은 시민들이 전례 없이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정부 지원의 문제는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집회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신 분들께서 약간 뭐 물품 후원을 한다든지 후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나 자신이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직접 참여를 해서 머릿수 하나가 되어주시면 나의 이익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연대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거는 좀 있을까요? 사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축소한 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의 문제잖아요. 그 외에는 노동조합이 가입이 어렵다거나 한 건 아니라서 같은 법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노조를 형사처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맞아요. 않나 예. 생각했습니다. 예, 형사처벌은 원래 좀 다 신중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명백하게 법을 어긴 거 빼놓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노조 사무국장을 하면서 전임자로 한 2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노조 전임자들이 결국 퇴사했는데 퇴사하셨어요. 노조 전임자하고. 뭐잘 열심히 그래서 다른 네. 방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조가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소연 변호사, 한수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